안녕하세요. 브레인테크 강사 이승호입니다. 이번 강의는 아이들 한량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한량. 일단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제가 강의하는 게 무조건 100% 옳은 건 아니에요. 제가 하는 이 육아 강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최고 선상에 올리기 위한 육아예요. 그런데 그거를 못한다고 애들이 막 크게 문제되거나 그러진 않는데, 근데 말 그대로 S클래스, A클래스로 올라가는 게 조금 힘들 거예요. 이게 유아기 때는 잘 모르는데 그거를 확 느낄 때가 애들 초등학교 들어가서요. 그런 거예요. 유아기 때 애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또 남들보다 많이 아는 것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많이 아는 것 같은 경우인데 나중에는 학습 장애로 이루어져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터지는데 어머니들은 지금 유아기 때 애들이 잘하는 거 보고 위에 영재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 영재 아이들이 나타나는 이런 특징들, 그거를 지금 인스타에서 따라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나중에 아이들이 과부하가 걸려요. 그러니까는 티코를 가지고, 그러니까 요즘 티코는 잘 모르겠구나. 마티즈나 이런 걸 가지고 차가 길들여지기도 전에 그냥 막 셀이 밟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차들은 이제 셀 신차가 나왔을 때 이제 길도 들여야 되고 그러니까 막 달리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신차가 나왔는데 그냥 셀을 밟는 거지.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빨리 달리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차가 길들여지지도 않는 상태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엔진 과열이 돼가지고 나중에 터지게 되는 거야. 그리고 중간중간 가다가 휴게소에서도 쉬고 또 차량 점검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작정 달리다 보면은 나중에 고장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무작정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다 보면은 결국은 망가지게 돼 있거든. 망가지면은 요즘 엄마들은 버려요. 자기 자식도 버려요. 그게 농담 같지만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시스템 자체가 일단 첫 번째가 어린이집 무료예요. 이게 문제인 거야. 원래는 이 무료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돈이 없는 집안들, 그러니까는 좀 소득이 좀 적은 집안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이 어린이집 무료화예요. 그런데 그거 거기서 또 맞벌이 부부들 중에서 이제 좀 가계의 상황이 조금 힘들다 싶은 이런 애들이 보내는 거야, 무료로.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건데 지금 어머니들 생각에는 이것이 무료이기 때문에 안 하면 손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육아하기 귀찮을 때 보내는 용도로 쓰는 거야. 그리고 엄마들은 가정보육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빠들이 야 무료인데 왜 안 보내? 이렇게 하니까는 너도 나도 나 막 보내다 보니까는 문제가 멀쩡한 애들보다 문제성 있는 방치형 애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얘네들과 싸우게 돼요. 얘네들이 무료든 뭐하든 와가지고 집에 와서 부모랑 재밌게 놀면 되는데 부모들도 책류가 그 다음에 그냥 띵가띵가 하다가 일찍 재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열심히 하려는 이런 애들은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그러니까 열심히 하려는 애들은 문제가 좀 덜 생기는데, 문제는 집에 엄마가 있는데도 막 12개월 이전부터 어린이집 막 보내고, 집에 와서도 별거 하는 거 없고, 토요일, 일요일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집에서 띵가띵가하고 책류가 하고 있고, 이런 애들이 대체적으로 상태가 안 좋거든. 이런 애들끼리 이렇게 뭉쳐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현재 문제가 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보내고 있는 거는 이게 문제는 항상 가해자가 문제야.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이 가해자 부모들은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몰라. 내가 이런 강의 올리면은 밑에 댓글에다가 뭐 이렇게 막 변명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가해자야. 긁힌 거지. 그러니까는 여기다 대고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네, 지금 요전에 어린이집 유치원 강의 올렸을 때도 밑에 댓글에 어이없는 것들이 좀 있었어. 그러니까는 자기네들이 이런 가해자를 만들어 놓고 자기는 가해자가 아니라 세상이 그렇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본인이 아이들한테 보육을 그렇게 해놓고서는 그 선생이라는 사람들이 그래 놓고서는 뭐 어쩔 수 없었다. 뭐 엄마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 거지. 이 첫 번째 문제가 이거야. 두 번째는 책가를 하다 보니까는 아이들하고 뭐하고 놀아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집에 있는 게 책하고 교구뿐이 없으니까는 그거 왜 가지고 하지 말라고 그냥 책하고 교구 버리라고 그러잖아. 근데 지금까지 아이가 태어나서 책하고 교구뿐이 없었어. 그러니까 뭐하고 놀아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한 번도 아이랑 제대로 놀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집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현재 문제가 뭐냐면은 집에 있는 것들이 애들 자폐 유발 물질들이 잔뜩 깔려 있는 거지. 자, 거실을 보면요 책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교구가 있단 말이야.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러니까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책장과 교구가 왜 필요해? 아이들은 촉감놀이하고 이것저것 만지고 주변 상황을 보고 밖을 나가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 공간을 봐야 되는 그 36개월 이전에 책장과 교구가 왜 필요하냐고. 그래 놓고서는 심심하잖아.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갖다 놓는 게 역할놀이 세트야. 그러니까 애들이 점점 망가지는 거야. 책장, 교구, 역할놀이. 거기에다가 자폐 유발 물질. 뭐야? 자석블럭, 병풍, 사운드펜, 그 다음에 영어 사운드, 영어 미디어, 에듀테이블. 요즘 나오는 에듀테이블 같은 경우는 자폐 종합 세트야. 에듀테이블 3개만 있어도 애들 자폐 만들 수 있어요, 남자애들. 그 다음에 벽보. 그리고 이거를 어디다 놓냐면은 애들 울타리 있지. 울타리 쳐놓고 울타리 안에다 집어넣고 병풍으로 뺑 돌려가지고 그 안에다가 아이들 집어넣어. 그리고 그 가운데 거울도 있더만. 그냥 애 미치게 만드는 거야. 생각을 해봐. 어머님이 하루만 사방이 거울로 둘러싸여져 있는데 거기 혼자 있어 봐봐. 거기 3일만 있어 봐. 그냥 미쳐버려. 이런 데다 집어넣는 거야. 얼마나 잔인해. 이런 학대가 없어. 이건 학대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바보를 만드는 거야. 그래 놓고서는 뭘 하려고 돼? 이러니까 애들이 자폐가 생기는 거야. 그래 놓고서는 이렇게 해서 내가 자폐 생겼다 그러면은 자폐가 유전이라고만 얘기하는 거야. 후천성으로만 생기지 않는다고. 야, 이거는 멀쩡한 사람들 집어넣어놔도 정신 도른자대. 야, 이게 제 증상이냐? 야,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애들이 뭘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12개월, 막 16개월까지 하다가 그 다음에 애들이 점점 이상해지지. 특히 남아애들이 이제 이상해지기 시작하거든. 그러니까는 이제 뭐하고 놀아야 될지 모르니까는 그 다음부터 갖다 놓는 게 이제 막 자동차 갖다 놓는단 말이야. 나 세상에 36개월 전에 애들 미니카 자동차가 막 몇백 개씩 있는 거 보고 난 놀랬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야. 이러니 애들이 자폐가 안 걸리냐고. 여자애들 집에 가봐. 36개월 전에 인형이 막 몇 수십 개야.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이놈의 책무가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미치기 시작한 거야, 우리나라가. 이런 것들이 지금 웬만한 집안들이 다 이렇게 했잖아. 그런데도 뭐 우리 애가 멀쩡해라고 하는 건 그거 엄마 생각이야. 나한테 데리고 와봐. 내가 애가 뭐 문제점인지 다 얘기해 줄 테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이래 놓으니까는 이 중에서 이거를 거부하는 애들이 나가는 게 뭐야? 놀이터야. 그러니까는 애들이 놀이터에서 안 들어오려고 그래. 집에 보면 미칠 것 같거든. 그래서 맨날 놀이터에 있다가 집에 들어오고, 놀이터에 있다가 집에 들어오고, 놀이터에 있다가 집에 들어오는 거야. 이게 기본적인 한량이야. 이렇게 되면은 집에 있는 책도 거부하고 모든 걸 다 집에 있는 걸 다 거부하는 거야. 집에만 오면은 감옥 같은 데거든. 그러니까는 밖에 놀이터에 있다가 들어오는 거야. 이게 18개월까지 기본 입력이 세팅이 되는 거야. 그리고 한 번 더 이거를 바꿀 기회가 있는데 이게 36개월까지인데 36개월까지 이거를 다 버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뭘 하려고 그러면은 집에 오면 어차피 똑같거든. 책무가를 하든 안 하든 집에 책이 깔려있고 자동차 깔려있고 교구 깔려있고 이런 벽보 사운드 막 이런 것들이 깔려있으면은 이거를 안 한다 그래도 애들은 미쳐버려요. 그러니까 집에 오는 거를 계속 거부하고 놀이터에 놀려고 그래. 집에 오면 아무것도 안 하고 역할놀이로만 빠지는 거지. 이게 기본적으로 한량이 되고 이렇게 한량이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지능이 떨어져요. 이게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저한테 상담 오는 애들 중에 초등학생 애들도 있단 말이야. 초등학생 어머님 중에서 하는 얘기가 그거야. 우리 애는 책 육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대. 뭐 이런 공부 하나도 안 시켰대. 근데 학교에 갔더니 아무것도 못 하더래. 공부도 안 하려고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나돌아만 다니려고 그래. 그럼 내가 물어봐. 학교 다니기 전에 아이랑 뭐 했어요? 집에 책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있었대. 근데 책은 안 했대. 책은 있었죠. 교구. 그 다음에 애랑 그리기 만들기 있었어요? 있긴 있었는데 조금밖에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애들이 그거 해? 안 해. 그래서 뭐 했어요? 주로 밖에서 놀았대. 왜 밖에서 노는지 아까 방금 설명했지. 집에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애들이 밖에서 노는 거야. 집에 가는 걸 거부하는 거지. 집에서 엄마랑 제대로 놀지 못하니까 애들이 어린이집에서 풀타임을 있다 오는 거야. 그리고 아이들 스스로 집에 가는 걸 거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중간에 놀이터를 들렸다가 오는 거지. 그러니까는 애들이 발달을 안 해. 그냥 집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거야. 잠은 집에서 자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자는데 그거 시간 외에는 집에 가는 걸 거부하는 거지. 집에 감옥 같은 이런 세팅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런 학습에 관련된 건 다 버리고 미술학원을 꾸며주라고 했잖아. 근데 이거를 지금 내 강의를 듣고 내일 당장
이거를 미술학원식으로 꾸몄다고 애들이 다음날 변화가 일어날까? 그렇진 않아. 왜? 아까 얘기했더니 36개월 이전에 기본 세팅, 뇌 세팅이 돼 있거든. 그러니까 이 뇌 세팅을 바꾸려고 그러면 시간이 걸려요. 근데 간혹 가다가 아이가 운의 성향이 굉장히 강한 애들은 이거 바꾼 것만으로 애들이 다 다음날 바뀌어. 자기한테 딱 어울리는 거실 구조가 돼버린 거야. 이런 애들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하루 이틀 만에 바뀌는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동안 얘는 고통을 받아왔단 소리야. 근데 이거를 바꾸려고 했더니, 버린다고 했더니 애가 보지도 않으면서 난리 쳐. 그러면은 얘는 뭐가 생긴 거야? 저장 강박, 소유 강박까지 생긴 거야. 보지도 않는데 쌓아놓은 거. 특히 남자애들 자동차 버린다고 그러면은 세상 무너지는 듯한 눈물을 흘린단 말이야. 이게 저장 강박이야. 소유 강박이고. 이런 애들이 제대로 성장하겠냐고. 성장을 못해요. 이 한량을 만드는 것들이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 엄마가 애랑 놀아주지 않고 집에 와서도, 자, 맞벌이 부부여도 마찬가지야. 맞벌이 부부든, 지금 맞벌이 부부랑, 원래부터 맞벌이 부부랑, 그 다음에 집에 엄마가 있는데 누가 더 애들이 망가질까? 집에 있는데 애를 5시에 빼앗는 아이랑, 맞벌이 부부인데 5시에 빼앗는 아이야. 누가 더 망가질까? 엄마가 집에 있는데 5시에 빼앗는 이 아이가 더 빨리 망가져. 엄마가 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육아를 안 하니까는 우리 엄마는 모지라고 생각해. 근데 원래 둘 다 나쁜 거긴 한데, 맞벌이 부부인데 5시에 하면은 그나마 이제 애들 보려고 조금 애랑 뭐 산책도 하고 막 이런 것도 한단 말이야. 근데 집에서 이따 5시 빼오면은 뭐 하는지 알아? 놀이터 갔다가 집에 와서 밥 먹고 띵가띵가 하다가 잔단 말이야. 이 생활 반복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경계선 지르고 떨어지는 거야. 맞벌이 부부인데 5시에 왔는데 또 띵가띵가 하다가 잤단 말이야. 이 아이들은 엄마들도 지치고 그러니까 와가지고 놀아주지도 못하고 이래가지고 간단 말이야. 이게 이렇게 되면은 똑같은 5시 이후에 생활을 하잖아? 그러면은 이 맞벌이 부부 애들이 더 망가져. 근데 아이를 생각하는 집안들은 5시에 끝나도 애들하고 11시까지 놀아준단 말이야. 그러면은 아이들이 문제가 생기더라도 좀 덜 생겨요. 그래서 애들이 지칠 때까지 놀아줘야 돼. 이렇게 놀아주다 보면은 애들이 나가서 노는 거는, 애들 그래도 체력을 키워야 되니까는 어쩔 수 없이 뭘 하냐? 산책을 해야 돼. 걷기 산책을 하고 집에 와서 밥 먹고 나서 애기 잘 때까지, 늦게까지 놀아야 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엄마들이 질문이 들어오죠. 무슨 질문이냐? 애들이 일찍 자야 키 크지 않냐? 라는 말도 안 되는 찌라시 내용을 얘기를 해. 아니에요. 이 그래프를 보면은, 자, 여기가 낮 12시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밤 1시예요. 성장 호르몬이 띡 하다가 낮 12시에 슉 올라갔다가 내려가요. 그리고 나서 여기 한 5시경, 오후 5시경에 한번 이만큼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쭉 떨어졌다가 밤 1시경에 슉 올라갔다가 쭉 떨어져요. 근데 낮 12시에서 1시경, 이때는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야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성장 호르몬 낮의 포인트가 밤에 만약에 이만큼 올랐다? 그러면 낮에는 이만큼이 올라요. 더 많이 올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낮에 나오는 성장 호르몬이 밤에 나오는 성장 호르몬보다 더 많이 나와요. 낮에 나오는 게. 그리고 낮에는 운동 플러스 햇빛이 있어야 돼요. 햇빛을 받은 것만큼 멜라토닌 색소가 나오고, 멜라토닌 색소의 양에 비례해서 밤에 성장 호르몬이 나와. 근데 낮에 햇빛을 못 보고 맨날 어린이집 안에만 있고 공부만 시켰다 그러면은 애들이 밤에도 안 나와요. 일찍 자 소용이 없어. 나오질 않아. 그러니까 애들이 키가 작은 거야. 공부시킨 애들이 외소증이 걸리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밤에 잔다고, 일찍 잔다고 애들 키가 크는 게 아니라 먼저 골격이 커져요. 근데 뭐 유전상 이제 좀 일찍 크는 애들도 있지. 그거는 둘째치고 원래 키는, 본격적인 키는 학교 가서 키는 크니까. 그러니까 학교 가기 전에는 기본 뼈대 구조를 하는 거야. 골격 구조. 그리고 학교 가서 골격만큼 커지는 거야. 근데 골격이 요만해. 크겠어? 안 커요. 그러니까 일찍 자야 애들 키 큰다는 거는 개소리예요.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성장 호르몬은 낮에 운동량에 비례해서 밤에 성장 호르몬이 나오고, 햇빛을 받은 양에 비례해서 밤에 성장 호르몬이 나와. 근데 밤새도록, 그러니까 아침에 눈 떠가지고 자기 전까지 계속 일정한 공간 내에, 햇빛 없는 공간 내에 계속 있었다? 그러면은 애들은 성장을 안 해요. 골격이 약해지는 거지. 그렇게 돼요. 근데 애들이 못 걷는 거야. 내가 애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어쩔 수 없이 보낼 때는 몇 시에 오라고 그랬어요. 점심 먹고 무조건 빼오라고 했잖아.
1시 반이든 점심 먹고 무조건 빼오라 그래. 그러면은 유치원 어린이 선생님들이 개 지랄 떨어요. 무시하세요. 이 사람들이 엄마니들 애들 육아해 줄 거 아니니까 무시하고 빼오세요. 미친 거지. 보육하는 건데 뭘 일찍 빼오든 늦게 빼오든 뭔 상관이야. 그럼 제대로 보육이라도 하든지 제대로 보육도 못하면서 그러면은 그리고 나서 뭐 하냐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이들하고 갈 만한 곳 있지. 이거를 스케줄을 쭉 짜놔야 돼. 그래서 와가지고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매일 갈 수 없으면은 이제 동네 산책을 하는 거야. 그날 날은. 그래서 일주일에 3번 정도는 다른 곳을 한 번씩 가야 돼. 애들은 방문을 해야 된단 말이야. 카페 같은 데도 이게 정원이 있는 카페들 있잖아. 그런 데 가서 막 뛰어놀라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꼭 어디 뭐 이렇게 구경하러 가라는 건 아니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 이런 데를 가가지고 실컷 뛰어놀게 해. 편안하게. 그런 거 하고 박물관도 가고. 아니 박물관보다는 동식물원 위주로 좀 많이 가. 그리고 동물도 초식동물 위주로 많이 가고 어떤 거를 보고 관찰할 수 있을 만한데 이런 데를 많이 가란 말이야. 그러니까 새로운 데를 많이 가서 경험을 시켜주는 이런 활동을 하고 상황상 어쩔 수 없이 동네를 돌아다녀야 되겠다. 그러면은 우리 집이 이만큼 있으면 여기 있으면은 처음에는 A 코스로 돌고 여기 그 다음에는 B 코스로 돌고 그 다음에는 C 코스로 돌고 돌다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건물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궁금하면 건물 안에도 들어가고 갔다가 내려오고 가다가 건물 안에서 갔다가 내려오고 상가 건물 같은 거 가서 구경도 해보는 거야. 층별로 다 올라다니면서 그런 것도 해보라고. 그래 지나가다가 요즘 이제 봄철이잖아. 이제 막 꽃도 피고 막 이런 거 하잖아. 가서 구경하라고 그래. 애가 구경하고 있으면은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 야 가자 가자 얘기하지 마. 그냥 뭐 딱 가서 어디 꽂혀가지고 얘가 1시간을 보든 2시간을 보든 그냥 기다리세요. 상관없어. 기다려. 이 관찰을 하고 분석을 하는 것들이 이게 비전 능력과 사고력을 올려줘. 근데 엄마들이 성격이 급하면은 이걸 못 참아.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한 애들 태어났더라도 애들이 멍청해지는 이유가 그거야. 엄마들이 기다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 기다려야 돼. 애들이 2시간 동안 게임 쳐다보고 있으면 저거 뭐 하는 짓인가 그러지? 그거 하는 동안 애들이 관찰력, 분석력이 올라요. 이거는 관찰력, 분석력은 어디서 만들어줄 수가 없고 스스로 만드는 거거든? 근데 엄마들이 성격이 급하면은 애들이 관찰력, 분석력이 생기는 거를 막아요.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집에 첫 번째 확인해야 될 게 집에 학습에 관련된 거. 학교 가기 전에 학습에 관련된 게 집에 있나 없나를 봐요. 그래서 일단 학습에 관련된 거를 먼저 제거를부터 하세요. 공부에 관련된 거. 책 한 권도 빼지 말고 일단 다 빼세요. 왜냐면은 책을 빼더라도 얘가 밖에 나가면 책을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아. 그렇잖아. 우리 나가면 술을 먹잖아. 그렇다고 우리가 집에다 술을 쟁여놓고 먹진 않잖아. 나가면 먹는 거야. 그렇다고 밖에서 술 먹는다고 그걸 싸들고 와서 집에 와서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 대체적으로 안 먹는단 말이야. 술 먹고 싶으면 나가서 먹는단 말이야. 그런 거야. 책 보고 싶으면 나가서 보면 돼. 그러면 집에는 없잖아. 그럼 다른 걸 하게 돼. 봐봐. 성인인데도 불구하고 집에 TV가 없고 핸드폰이 없으면 뭘 할까? 다른 걸 한단 말이야.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계속 그냥 조그만 미니어처를 뭐 계속 만들면서 시간을 때울 수도 있는 거고. 우리는 핸드폰이 있으니까 핸드폰은 뭐지? 핸드폰이 고장났어. 그러면 뭔가 새로운 대안을 찾는단 말이야.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학습에 관련된 거가 없어지면은 애들이 대안을 찾아. 놀러 갔는데, 뭐 3박 4일 있을 건데 만약에 한 5세 6세쯤의 애들을 그 클래식 블럭 있잖아. 클래식 블럭 한 10,000개를 가져가. 자, 10,000개를 가져가면은 애들이 이거밖에 없으니까는 또 3박 4일 동안 블럭을 겁나 만져. 그리고 집에 오면은 블럭 활동을 또 열심히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한쪽으로 포커싱을 할 때는 또 이런 방법을 쓰면 돼요. 자, 어쨌든 간에 집에 학습에 관련된 걸 일단 첫 번째 제거를 하고 두 번째 밖에 활동, 야외 활동을 일단 5대5 기준으로 겨울에는 밖에 활동 3, 집안 활동 7, 그 다음에 초봄부터 초가을까지 초봄부터 그러니까 꽃이 피기 시작하는 시간 꽃 가끔 4월 달도 굉장히 추우니까 어쨌든 꽃 피는 시기부터 낙엽 지는 낙엽 한참 그러니까 막 지는 그 시기까지 요 시기까지는 밖에 활동을 6에서 7 집안 활동을 3에서 4를 하는 거야. 집안 활동 3, 4를 할 때 뭐를 하냐면은 주로 만들기, 그리기를 하는 거야.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집안 구성을 어떻게 바꿔줘야 되냐면은 일단은 공부로 관련된 거를 일단 다 빼요.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공부했다고 그 원래 공부시켰던 게 대치동에서 했던 건데 그 유튜버 한 명, 그 논문 유가 했던 걔가 전국으로 확산시킨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이게 거실이잖아. 거실에 이제 뭐 방도 있고 뭐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도 있고 자 요게 지금 거실이야. 이제 거실 크기가
이제 다 다르지. 어쨌든 간에 이 거실에다가 여기 베란다가 이렇게 있고 베란다 창문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나머지 부분 있지. TV도 있으면 다 빼버려. 나머지 부분에다가 미술용으로 쫙 깔아놓고 바닥에다 매트 이만한 걸 깔아놓고 바닥에서 난리를 치는 거야. 아침에 눈 떠가지고 자기 전까지 거기를 치울 필요도 없어. 왜? 아침에 일어나면 똑같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여기서 약 50% 정도는 블럭을 아예 그냥 24시간 깔아놔. 근데 이제 정리하기 편하게 이제 무슨 이렇게 천 같은 거 이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한 번에 싹 정리하더라고. 그런 걸로 해놓으면 나중에 정리하기도 편하지. 그러니까 쌓아놨다가 나중에 다시 풀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기존에 책장이 있었으면 책장을 뭘로 써요? 책장을 진열장으로 쓰는 거야. 그리고 6세가 넘으면은 뭘 해주냐면 아이 방을 만들어줘야 해서 아이 방을 만들어주고 아이 방에다가 기역자 테이블을 놔요. 자, 방문이 이렇게 열리잖아. 그럼 이제 기역자 테이블 여기다 놔두든지 아니면 여기다 놔줘. 기역자 테이블을. 기역자 테이블 놔두고 6세부터는 미니어처들을 만들고 조그만 걸 만들잖아. 그러니까 미니어처 같은 이제 자그만 건 여기서 만들려고 그래. 조그만 거 조립하는 거는 여기다. 왜냐면 섞어놓으면 좀 힘드니까 부품이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없어질 수 있는 부품은 이 기역자 테이블에서 하라고 그래. 그리고 기역자 테이블 하나 놔뒀으면은 이제 뭐 여기다 놔뒀다 기역자 테이블을 고 여기다가 베드를 놔는 거야. 이 베드를 놓고 여기서 이제 자고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누워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같이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웬만한 작업은 거실에서 이제 가족끼리 다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내가 나중에 남자애들 육아법을 알려줄 거야. 지금 최민준 TV 있잖아. 그 남아 육아 TV 있는데 좀 육아 공부 좀 했었으면 좋겠는데 걔가 좀 그게 좀 아쉬워. 남자애들 무조건 뭐 이렇게 하는 방법 그딴 거 없어요. 좀 육아 공부를 좀 했었으면 좋겠는데 걔는 최민중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생긴 아이들 위주로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남아들 기준은 아니에요. 그래도 뭐 지금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걸 또 보셔야지 어머니들. 근데 저기는 잘하고 있어. 그 남아 미술학원 거기는 잘하고 있는데 애들 데리고 맨날 자동차 막 무기 이런 것만 만드니까 그게 조금 문제기는 해.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집안을 미술 쪽으로 꾸며놓고 그다음에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금방 하는데 남자애들은 안 해요. 그래서 남자애들하고는 기존에 책육아를 안 했던 애들은 한단 말이야. 근데 기존에 책육아를 했던 애들은 이거를 관심 갖게 하는데 보통 1년이 걸려.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그림 같은 경우는 애들이 36개월 전에 남자애들이 그림을 안 하잖아. 그러면은 나중에 그림을 안 할 확률이 많아. 왜냐면은 남자들은 평면보다 입체를 좋아하거든. 그래서 이 평면적인 거는 빨리 해줘야 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막 낙서하고 그림 그리고 막 집안 난장판 만들어서 펜 가지고 여기저기 낙서하고 막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나중에 애들이 그림을 그리는데 그거 못하게 하잖아. 특히 엄마들이 결벽증 있거나 청소 강박 있는 엄마들 같은 경우는 절대 못하게 해. 내가 아까 거실 난장판 만들려고 하는 것도 엄마들이 청소 강박, 정리 강박이 있으면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엄마들이 조금 내려놓으셔야 되는 부분이야. 어차피 엄마들 책류 가려고 그 비싼 돈 들여서 그 책장 사고 책 사고 돈 없는데 돈 짜가지고 샀잖아. 이것도 일단 그 돈에 관련된 거 내려놓은 거 아니야? 그러면은 애들 정상적으로 키우고 싶으면은 그런 것도 좀 내려놔야 돼. 책 갖다 놓은 건 욕심이잖아. 근데 운해 활동을 하려면은 엄마들의 성격을 좀 내려놔야 돼. 그리고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애들이 정상 육아, 그러니까 제가 하는 정상 육아를 하면은 애들이 발달 지연이 돼 있었잖아. 이게 다 발달 지연이 돼 있거든. 하지 말아야 되는 그 시기 거를 원래 이렇게 발달해서 나중에 해야 될 거를 이거를 미리 땡겨서 하잖아. 그러면 이만큼의 발달을 보여야 되는 거를 뛰어넘는 거거든. 그러다가 애들이 획가닥 하는 거야. 그러면은 정상 육아를 들어오면은 얘가 없어지면서 다시 얘가 50개월, 60개월인데도 20개월, 16개월짜리 행동을 하면서 이 행동 발달되는 그 애기들 특징들이 쭉 나타나고 이게 완료가 됐을 때 얘가 이제 50, 60개월이면 나중에 70개월이 되겠지. 이게 이제 다 발달이 보였을 때는 이때까지 이제 애들이 50개월, 60개월 됐는데 막 36개월 같은 행동, 40개월 같은 행동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리고 16개월, 20개월에 해야 되는 이런 활동들도 다시 해줘야 돼. 안 했기 때문에 뛰어넘었잖아. 이 책육아 같은 게 원래 7살 이후에 해야 되는데 이거를 미리 해버렸기 때문에 애들이 다 발달 지연이 돼 있어. 그러니까는 책을 없애는 순간 이 개월수에 상관없이 다시 옛날 개월수의 행동들이 나와. 철없는 행동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다 걸쳐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되고
이게 개월 수가 많이 늦으면 늦을수록, 그러니까 막 50개월, 60개월이 되면은 이 운의 활동을 하려도 애들이 이렇게 손발이 안 움직이기 때문에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애들이 안 된다고 좀 조급해 하지만, 내 초창기 엄마들 같은 경우는 지금은 내가 이 방법 저 방법 알려주지만은 작년 초에 들어온 엄마들은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 딱 블럭까지만 시작했어. 블럭 가지고만. 그 대단한 엄마들이지. 근데 요전에 그 채팅방 사건 때문에 이제 다 나갔는데, 고인물 엄마들이 다 나갔어. 나한테는 마이너스긴 한데, 어쩔 수 없지. 내가 못 보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예전에는 나도 이제 이런 미친 육아가 처음이었고 당장 해결을 해야 되니까 책 없애고 블록부터 시작한 건데, 요즘 내가 방법 많이 알려주잖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봐라. 그러니까는 그 방법대로 해보고, 옛날에는 그 방법조차도 없었어. 당장 책 치우고 애들하고 뭐 무조건 나가서 놀고, 집에서는 무조건 블럭부터 시작해라. 그게 그냥 하나였어.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한 6개월 동안 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끼리 아이디어 얻어지면서 피드백 나오고, 그러면서 내가 또 그 피드백을 보고 너 나름대로 또 생각해서 계속 만드는 거야. 그런 거야. 저도 이런 육아가 처음이거든. 자, 어쨌든 간에 아무런 의미 없이 애들이 밖에서 나가서 노는 것들, 이게 위험한 거야. 특히 엄마가 집에 있는데 애를 5시 반, 4시 반까지 애들 하고 그리고 데리고 오는 거, 이거는 애들 방치야. 절대 그러시면 안 돼. 굳이 보내야 되겠다 그러면은 12시 반, 1시에 빼요. 애 하나 키우면서 힘들다 그러면은, 야, 남자 쌍둥이 키우고 남자 세 명 키우는 집안은 어떻겠어. 야, 그 엄마들 들으면 웃어. 나는 이제 애를 안 키우니까 그렇지만은, 이게 엄마들이 많잖아 지금. 남자 애들 하나 키우는 거랑 남자애 하나랑 딸내미 둘 키우는 거랑 에너지가 거의 비슷해요. 그 중에서 남자애 하나가 완전 극운해야. 거기에 에너지도 왕방이야. 거의 막 영재급으로. 그러면 딸내미 셋 키우는 거랑 비슷해. 근데 이런 애가 둘 있다가 엄마 죽어. 이런 집도 키우는데 애 하나 키우면서 힘들다 그러면은 나는 솔직히 할 말이 없어.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지. 여자 나이 40이 넘잖아. 그러면은 이해를 해. 나는 여자 나이 40하고 남자 나이 50하고 비슷하게 체력이 소모가 되거든. 그러거든. 일단 근데 30대 35 전후가 이런 얘기 하면은 나는 솔직히 할 말이 없어. 또 임신 때 또 문제도 있지. 임신 때도 입덧이 심하고 많이 못 먹어가지고 이제 뭐 골다공증이 왔다든지 아니면 이제 몸 체력이 많이 약해졌다든지, 그러면은 또 어쩔 수가 없는 부분도 있어요. 뭐 내가 그런 사정까지 다 봐가면서 내가 강의를 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일단 나는 그런 것까지 다 해버리면 이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근데 개인 상담이 들어오면은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따로 상담을 해주지. 근데 나는 지금 이게 개인 상담이 아니라 통합 상담 아니야. 통합 강의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웬만하면 일찍 배우고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똑같은 길을 이렇게 도는데도, 똑같은 코스를 도는데도 처음에는 일단 걷는 것만 많이 해. 그리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잘 걷기 시작을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아까 내가 건물들 있다고 했잖아. 건물들 들어갔다가 구경하고 나오고, 들어갔다 구경하고 나오고, 여기서 뭐 살 거 있으면 또 사고 나오고, 마트 같은 데 들어가서 또 큰 마트, 대형 마트 가가지고 빙빙빙빙빙빙 쇼핑하다가 뭐 이런 거 하는 거야. 돌아다니는 거야. 계속 돌아다니다가 오고 하다가 얘가 이제 딱 가는 도중에 뭐에 꽂혔어. 뭘 보잖아? 그럼 엄마 기다려. 옆에 가서 방해할 필요 없어. 그냥 기다리면 돼. 얘가 6시에 이걸 꽂혀가지고 8시까지 본단 말이야. 그냥 기다려. 밥을 늦게 먹을 뿐이지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러면은 이제 남편하고 요 부분은 상의를 해야 돼. 지금 애가 뭐에 꽂혀서 지금 보고 있다. 그러면 남편도 이해를 해야 돼. 그럼 남편이 왔어. 내가 밥 준비하고 있을게. 이러면 되는 거지. 내 남편이 와이프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오자마자 야 밥해 그러면은, 야 이건 남편 자격이 없는 거야. 이게 진짜 남편이야? 큰아들이지. 개념이 없는 거지 이런 남편들.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고, 일단 하나 알고 있어야 되는 게 해마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 해마가 기억이야. 대체적으로 이 한량으로 생활했던 애들이 기억력이 짧아요. 기억력이 적어. 애들이 기억을 잘 못해. 왜냐면은 아침에 눈 떠서 어린이집을 갔어. 유치원을 갔어. 어린이집을 갔어. 끝나고 놀이터에서 놀았어. 근데 놀이터라는 거는 매일매일 노는 게 정해져 있어. 그리고 나서 집에 왔어. 그리고 밥을 먹었어. 그리고 역할놀이나 책 보다가 8시에 자. 이 생활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똑같이 하면은 기억에서 이거를 압축을 시켜버려. 같은 생활. 한 가지 생활로 압축을 해버려. 그러면은 애들이 이거에 대해서 기억을 할 필요가 없어. 해마도 작동을 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는 해마에서 장기 기억을 넘어가질 않아. 그래서 애들이 기억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은 나중 되면은 애들이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조차도 기억을 못 해. 이게 한량이야. 그래서 이 놀이터에서 매일매일 놀고 들어오는 거, 이게 좋지가 않아요. 이거를 놀이터에서 월요일, 화요일 놀다가 수요일 날은 다른 곳에 갔어. 그러면 여기에 기억 책갈피가 꽂혀요. 그리고 요 다음 날도 또 다른 곳에 갔어. 그럼 여기가 또 책갈피가 꽂혀. 그리고 그 다음 날 다시 놀이터를 가면은 여기에 또 새로운 책갈피가 꽂혀. 다 다른 거였기 때문에. 같은 놀이터를 갔지만은 얘랑 기억이 다 다른 곳이기 때문에 다른 책갈피가 꽂혀. 같은 놀이터여도 이때는 기억을 하는 거야, 애들이. 근데 요 이틀은 기억을 못해.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거를 같은 생활을 계속 반복하잖아. 하나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같은 생활을 계속 반복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 직장인들도 매일 눈 떠가지고 회사 가가지고 여기서 돌아오고 집에서 잤어. 이 생활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잖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뭐 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날도 누워서 잤어. 또 이 생활을 계속 반복해? 그러면은 이 사람이 1년은 기억직 할 비가 없기 때문에 1년이 미사일처럼 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뭐 월요일 날, 화요일, 나 같은 이제 자영업자들은 월요일, 화요일은 뭐 일을 하고 수요일 날은 집에서 띵가띵가하고 그 다음 날은 무슨 모임 같은 데 가고 우리 그 엄마들 모임 있잖아. 거길 가고 그 다음에 또 뭐 하고 다음 날은 무슨 일을 하고 또 뭐 하고 그러니까는 이게 계속 바뀌니까는 손님들이 이제 연락이 와. 저번에 무슨 화천 갔던 손님인데요. 어디 갔던 손님인데요. 그러면 내가 기억이 난단 말이야. 왜? 매일매일 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다른 이벤트가 있거든. 자, 저 같은 경우는 다음 주 되면은 19일부터 4일 동안 제주도 이제 모임을 간단 말이야. 제주도 이런 모임 같은 건 첫 모임이기 때문에 내가 기억을 할까 못할까 나중에 기억을 한단 말이야. 왜? 새로운 기억의 책갈피거든. 그러니까 내가 말하려는 의도를 좀 잘 알아야 돼. 아이들 생활에는 반복적인 생활을 하면 안 돼. 기억의 책갈피를 꽂아야 돼. 자, 이렇게 따져버리면 제일 위험한 유치원이 어디예요? 학습식 유치원이 제일 위험해. 학습식 뭐예요? 영유, 그 다음에 일반 공부용 사립 유치원. 얘네들은 밥 먹고 눈 떠서 잘 때까지 공부밖에 안 해. 매일 똑같은 생활 반복이야. 처음에는 얘가 외우고 뭐 하는 것 같은데 남자애들부터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남자애들부터 6세부터 슬슬 기억력이 떨어지기 시작해.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또 일찍 떨어지는 애들은 더 빨리 떨어져. 특히 운해형 애들 같은 경우는 얘네들은 놀아야 똑똑해지는데 이런 애들을 강제로 공부시켰기 때문에 한 5살만 돼도 유치원에서 맞고 왔는데도 자기가 왜 맞았는지조차 몰라. 그렇게 되는 거야. 나중에는 학교 가서 학습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기억의 책갈피가 없이 매일 반복되는 이런 생활들을 하는 거야. 놀이터에서 오늘 이렇게 놀고 내일은 이렇게 놀고 그 의미 없어. 그냥 놀이터에서 한꺼번에 논 거야. 왜? 요즘 노는 애들이 협동놀이를 안 하고 그냥 병행놀이만 하거든. 그러니까는 그냥 장기 기억이 아니라 그냥 놀이터에 가면은 저번에 요거 하고 놀았지 그냥 그 기억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매일매일 다른 생활을 하면서 자연을 관찰하는 이런 행동들을 더 많이 해야 아이가 똑똑해져. 책으로 하는 이런 활동들은 무조건 아이들이 멍청해져요. 농담이 아니고 지금 현재 1학년, 2학년 애들 다 책용하고 들어온 애들인데 다 상태가 안 좋아. 문해력 다 꽝이야. 다 멍청해져 있어. 문해력만 꽝된 게 아니라 아니 그냥 못 알아들어. 상대방 하는 얘기를. 자기 얘기만 해. 이게 책용가야. 남자애들 책용가 시켰더니 결국은 만화책보다 끝나버려. 이게 M세대 초창기 세대들. 지금 40 대여섯 먹은 엄마들, 애들. 얘네들 책 안 봐. 아니 책만 봐. 멍청해진 거지. 그래. 현재 그런 상태예요. 어쨌든 간에 잘 생각해서 육아를 해보길 바라고 항상 다른 곳에 다니면서 기억하세요. 기억의 책갈피. 이거를 꽂아줘야 돼. 그래야 애들이 기억력이 올라요. 그리고 이런 생활들을 하면서 내가 같이 병행하라는 게 뭐야? 컬렉션. 하루하루 일과 사진 찍어가지고 컬렉션북에다가 그냥 뜯어 쓴 스케치북 있잖아. 오른쪽 면에다가 붙여 그냥 3개 정도 프린트 해가지고. 그래서 아이랑 얘기하는 거야. 매일매일. 엄마가 여기다가 뭐 2025년 뭐 9월 9일 뭐 이런 식으로 날짜 쓰고 뭐 그날 뭐 했다 이렇게 좀 쓰고 아이가 얘기한 느낌 같은 거 좀 쓰고 이렇게 하고 또 단짠 넘겨가지고 하고 얘가 가끔가다 이거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이 컬렉션북 해줘요. 여행 갔다 오면 여행용 컬렉션북 해주고 이런 식으로 컬렉션북을 해줘요. 아시겠죠?
자, 하여튼 요것으로 끝마치도록 하고, 이 한량이 되는 이유, 엄마들이 대체적으로 방치형 육아 아니면은 같은 패턴의 육아, 그 다음에 집이 공부용이 많아가지고 애들이 집에 오는 걸 거부하는 경우, 엄마가 못 놀아주는 경우, 엄마가 놀아주는 게 재미가 더럽게 없는 경우, 이런 애들이 밖에서 안 들어오려고 그래. 아시겠죠? 자, 요것으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